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에 대한 수술적 치료, 그 중에서도 팽창 임플란트 수술적인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형외과 전문의 박성우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까 해요. 영어로는 consistency라고 하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꾸준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한 지가 13, 14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고 어려운 수술이라고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꽤 오랫동안 목표가 그거를 잘 하는 거였어요. 수술 결과가 좋은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술 결과가 좋아질까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 중에 하나가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 몸 관리가 뭐냐면은 수술이라는 거는 의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일입니다. 그 몸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몸 관리를 제가 되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려고 합니다. 꾸준히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 관리를 해둬야, 그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가령 제가 수술을 이만큼 잘 할 수 있는데도 피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다 발휘를 못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그 수술한 의사로서 제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제가 요즘 알게 된 게, 어느 정도 이제 수술에 그런 경험이 쌓이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보는 눈이 생기다 보니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결과가 일정해야 돼요. 결과가 그 항상 같은 맛을 내잖아요. 유명한 그런 오래된 식당들은, 맛집들은 어느 때는 막 맛있고 어느 때는 맛없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술의 결과도 거의 항상 일정하게 괜찮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수술하는 의사의 서전의 체력일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이 수술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놓고 그걸 변화가 없어야 돼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이 수술하는 팀의 숙련도입니다. 그래서 제 수술방 있는 친구들은 최소 저랑 같이 7년, 8년 이상씩 한 친구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수술방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방 환경 자체를. 임플란트 수술처럼 몸 안에 뭘 집어넣는 수술들은, 몸에서 뭘 잘라내는 수술하고는 수술방에 대한 관리가 달라야 돼요. 훨씬 더 엄격해야 됩니다. 가령 정형외과 인공관절하는 수술을 하는 데들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수술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저희 병이 가장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저희는 수술방 하나를 팽창 임플란트 수술만 합니다. 다른 수술 하질 않아요. 수술방이 흔히 말하는 오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이 수술 저 수술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딱 그것만 하기 위해서 전문화 시켜놓고 그렇게만 수술방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혹은 경영의 입장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상적이지 않아요. 수술방이 있으면 이 수술도 하고 저 수술도 해야지, 사실은 많이 해야지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수술의 결과였거든요. 수술의 결과가 좋아야 이 수술을 계속 할 수 있을 거고, 결과가 좋으려면 수술 하나만 하는 게 맞겠다. 특히 임플란트 수술들은 수술방이 이제 아주 청결하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흔히 말하는 거의 무菌시설에 가까운 형태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유지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 병원밖에 없을 겁니다. 없어요. 제가 그거는 다녀봐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대부분들은 이 수술 저 수술 다 해야 돼요. 특히 대학병원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인 병원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 저는 거기라고 보는 게, 수술방을 의사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기계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환경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해외에 있는 많은 병원들은 의사가 수술방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쓰고 싶을 때,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장비를 항상 갖다 놓을 수도 없으며, 내가 원하는 소모품이나 실이나 재료나 약이나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제약 때문에. 말 그대로 의사가 수술의 결과를 위해서 자기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 감염률의 결과 차이가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전 세계에서 감염률이 가장 낮을 거예요. 0.23%인가 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왜냐하면
감염이 거의 잘 안 생기기 때문에. 근데 수술하는 술기나 혹은 수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의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 친구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탑 10 안에 드는 서전들은 그럴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왜 그 친구들은 감염률이 1%대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아마도 그건 수술방 환경의 차이일 거예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한 번 잘해가지고 막 어떻게 엄청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수술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꾸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꾸준함을 위해서 사실 모든 걸 다 갖춰놔야 되는구나. 저한테 이 수술을 제가 처음 배울 때 브루스 가버라는 제 친구이자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너가 이 수술을 한 케이스도 안 할 거면 그 어떤 기계도 필요 없다. 하지만 네가 단 한 케이스만 이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계가 다 필요하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었거든요. 요즘에 정말로 크게 공감합니다. 왜? 그 한 케이스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릅니다. 대체로는 다행히도 밑에 쪽에 우리 장기는 그런 큰 변이가 없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거기에 가끔 생각지도 못한 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다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컨시스턴시, 일정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의사들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력차가 분명히 있어요. 식당만 가더라도 같은 곰탕을 하는 집이더라도 맛있는 곰탕집이 있고 아닌 집이 있잖아요. 같은 소고기로 끓여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정함이 중요하다. 수술 결과에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 수술하는 의사들은 꾸준히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야 돼요. 뭐 저희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근데 직업적으로 보면은 수술하는 의사는 운동선수랑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몸으로 표현을 해내야 돼요. 몸으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저희 병원이 그런 준비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환자분들이 아시면은 병원을 이제 선택하시거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